매주 토요일은 전국 자영업 소상공인 지원금을 모아서 알려드리는 주간 지원금 방송입니다. 다음 주 새롭게 시작하는 전국 지원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충청북도 가볼게요. 30만원 4분기 청년 소상공인 창업지원금, 응원금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이게 창업응원금, 이게 좀 지원금도 아니고 창업응원금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창업하시는 분들, 예비 창업자만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자, 보시면요. 지원 대상 보면요. 자, 16년도 1월 이후부터 최근까지 창업한 자예요. 창업한 자. 그러니까 여러분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지금 충북도에 계시는 소상공인 분들. 근데 이제 청년이에요. 근데 최근에 창업한 사람만 되는 게 아니라 언제요? 16년 1월부터.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근데 30만원씩 준대요. 근데 선착순 지급입니다. 그래서 요거를요, 이제 공문을 보면서 좀 정확하게 볼게요. 이건 공문을 꼭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공문 볼게요. 자, 충북도에서 올린 겁니다. 청년 소상공인 창업 응원금 지원 사업 4분기 자금이고요. 보니까 11월 3일에 이제 올라왔죠. 그래서 규모가 커요. 충북도 전체니까. 자, 응원금을 주는데 소상공인 1000명에게 줍니다. 꽤 많습니다. 사업 기간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번에 이제 4분기 거고. 그럼 지원 대상이 중요하겠죠. 지원 내용은 여기 써있죠. 창원 응원금 30만원 선착순 지급이에요. 한 회에 넣어서 주고요. 자, 일단은 지원 대상 가보겠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북도로 되어 있어야 되나요? 그래서 10월 31일 기준으로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북도여야 되고 만 19세에서 39세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하죠. 16년도 1월부터 최근까지 창업한 자, 그러니까 최근이 아니야. 그죠? 16년도 1월부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괜찮죠? 그 다음에 소상공인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과세사업자 중에서 사업장이 당연히 충북도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북도에서 살고 있고, 충북도에서 지금 충청북도에서 사업하고 있는 분들, 이 중에서 청년들, 만 39세 이하이신 분들, 16년도 1월 이후부터 창업하신 분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선착순입니다. 이거 빨리 한번 월요일에 알아보세요. 예산이 남아있는지. 여기 적혀 있잖아요. 선착순 지급.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 꼭 이거 방송 보신 분들, 충북도에서 지금 소상공인 분들, 해당되시는 분들 물어보셔서 예산이 이게 남아있는지 물어보시고 남아있으면 빨리 신청하십시오. 30만원이 어딥니까? 이거 굉장하죠. 그래서 보시면은 접수기간이 11월 3일부터였습니다. 예산 손질시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11월 말에 신청 마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 보시고 월요일날 바로 신청하십시오. 접수 방법은 이메일이고요. 방문 접수 가능합니다. 전화번호 여기 되어 있죠. 이 전화번호 전화하셔서 먼저 물어보세요. 예산 남아있는데 지금 접수해도 되는지. 그런 다음에 지금 가능하다 그러면 빨리 접수. 순서 아시겠죠? 자, 전화번호 남겨드립니다. 요거 체크해주세요. 제 개인적 바람인데, 청년만 주는 게 아니라, 좀 장년층, 시니어분들, 소상공인분들 꽤 많으신데, 장년층 소상공인에게도 뭔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원금 대부분이 그런 겁니다. 이게, 청년들, 아니면은, 이 취약계층. 되게 애매하신 분들이 장년층, 소상공인 분들 이런 게 잘 없어요. 그래서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아무튼 간에 이 충북도에서 청년 소상공인 분들에게 30만원 주니까 선착순 빨리 신청하십시오. 자, 인천시 가보겠습니다. 이거는요, 그냥 신한은행과 인천시하고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것도 다 공문입니다. 공문인데 이걸 제가 요약한 거예요. 아까 충북도는 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공문을 직접 보여드렸던 거고, 그거는 직접 보셔야 되니까. 자, 이런 것도 다 공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땡겨요를 활용합니다. 신한은행에서 만든 게 땡겨요잖아요. 그래서 땡겨요를 활용해서 가맹점 대상 중개수수료 2% 적용, 지역 특화 서비스 발굴, 데이터 공유 이런 것들을 지원한대요. 누가 신한은행에서 인천시 소상공인 분들에게. 그런데 16일부터요, 인천광역시에서 땡겨요를 이용하는 이제 소비자들이죠. 이런 소비자들에게 3,000원 할인 쿠폰 10,000장을 선착순으로 제공 이벤트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소상공인 분들 중에서 땡겨요 쓰시는 분들, 가맹점들, 고객들한테 알려주세요. 이 3,000원 10,000장 뿌리니까 받아보시라고. 그러면서 영업활동에 도움 되실 것 같고요.
무엇보다 소재 가맹점, 인천광역시 소재 가맹점 이 땡겨요 입점 시 자체 쿠폰을 발행해서 직접 마케팅할 수 있는 지원금 20만 원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땡겨요 가맹점이니까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모든 소상공인 아니잖아요. 인천시에게서는 모든 소상공인 아니다. 왜냐면 신한은행에서 만든 게 땡겨요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업무 협약을 했다고 합니다. 요거 땡겨요 가맹점이신 분들 받아보세요. 자, 그 다음에 안양시 가보겠습니다. 요거는 교육 내용이에요. 교육. 어떤 교육을 시켜주느냐. 요런 관내 소상공인, 예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갖고, 뭐 요런 거 한대요. 뭐 4차 산업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역량교육에서 한다고 합니다. 언제 하냐면 11월 28일 화요일 9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기술 트렌드 강연. 그래서, 경희대학교 교수님 오셔서, 강연을 한다고 하는데, 근데 뭐 교육도 들으면 좋겠지만 시간 되시는 분들 한번 가보시고, 중요한 게 만약에 수료를 하면은 2024년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상반기 지원사업 가점 부여한다고 해요. 그래서 시간 되신 분들 그냥 어차피 짧잖아요. 3시간만 교육 참여해 보시고, 혹시 모르잖아요. 내가 내년도에 뭔가 지원받을 수 있을지 가점 부여하니까 뭐 알아보시고, 신청 기간은 24일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안양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에 올라와 있고요. 전화번호 남겨드리니까 전화 꼭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양시 소상공인 분들. 자, 부천시 소상공인 분들 50만원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인데, 이거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예산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50만원 지원하니까, 그러니까 온라인 사업하시는 분들 있죠. 부천시 소상공인 분들 온라인에서 내가 마케팅 활동 하겠다, 이왕이면 받고 하세요. 신청 기간 11월 17일까지입니다. 기간 늘려줬어요. 그래서 요거 꼭 활용해 보시고, 방문 접수입니다. 전화번호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부천시 소상공인 분들, 온라인 판로 하시는 분들, 온라인 마케팅 하시는 분들 돈 받고 하십시오. 자, 광주광역시 광산구 가보겠습니다. 100만원에 입식 테이블 설치 지원합니다.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고요. 지원 대상은 이제는 광산구에서 6개월 이상 일반 음식점 하신 분들, 그 다음에 입식 테이블로 바꾸실 니즈가 있으신 분들, 신청 기간 11월 13일까지고, 방문 접수, 우편 접수,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광산구에 계시는 분들 전화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홍천구는요 300만원의 간판 지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1업소 1간판 정비에서 최대 300만원 지원을 하고요. 지원 대상은 홍천읍 시가지 사업 범위 중 간판 정비하시는 분들, 신청 기간은 11월 21일까지. 자, 전화번호 남겨드립니다. 관심 있는 분들 또 전화하시면 되겠고, 제가 연락처를 남겨드린 이유가 일단은 지원하기에 앞서서 전화를 먼저 해보시고 내가 대상자인지 공무원에게 직접 들으시면 좋아요. 공무원들 그러라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도움 직접 요청하시라고 전화번호까지 남겨드립니다. 자, 해남군 가보겠습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한 해남 맛집 지원한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해남군에서 소상공인이고 뭔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으면 맛집 지정 받는 거죠. 그래서 선정업소 되면 1:1 경영 컨설턴트 해줍니다. 뭐 홍보 전략, 경영 마인드 좋죠. 무엇보다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네이버에서 지도 검색, 여기에 등록을 도와준다고 해요.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하셔야 되겠고요. 기간은요 11월 17일까지입니다. 등기 우편, 방문 접수가 신청 방법이고, 전화번호도 남겨드리니까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괴산군 가봅니다. 충북 괴산군, 여기 가면 수도요금 감면하는데 이런 것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일부러 그래서 넣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상수도 요금 한 달분인데 한시적으로 감면해준대요. 그래서 총 한 1380만원 예산 잡고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개인적으로 보면 그 한 업체당 보면은 뭐 큰 금액은 아닐 거예요. 이 수도요금 감면이. 하지만 한 달치니까. 하지만 좀 이런 거 별도 신청 없이, 그러니까 뭔가 신청해야지만 받는 게 아니라 별도 신청 없이 톤당 90원의 감면된 요금이 부과돼서 전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싹 이렇게 소상공인분들한테 지원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게 조금 금액은 크지 않더라도 현실적이죠, 되게. 그래서 이런 거 칭찬해볼 만한 거죠, 이런 거는. 그래서 제가 괴산군에서는 이런 지원 서비스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한 주간의 방송 정리합니다. 놓친 방송 있는지 여러분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자, 어제였습니다. 은행들에 대해서 이제는 횡재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의견, 횡재세가 필요한지, 정말 해야 되는지, 아니다,
그럴 필요 없다. 뭐 여러분의 여러 가지 의견들 여러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다음에 목요일 방송은 이제 정책자금 하루 남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대 2억 원짜리.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자, 수요일 날은 이제 신한금융에서 소상공인 지원 발표가 있었죠. 이자 인하, 그 다음에 이자 캐시백. 자, 화요일 방송은 이제 소상공인 일회용품 과태료 이제 낼 필요 없다. 그래서 정리해드렸어요. 일회용품 지원 정책이 바뀌었죠. 그래서 여러분 장사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체크해드렸으니까 요거 보시고 여러분 장사에 도움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월요일 방송이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 발언 이후에 특단의 대책, 그래서 16일에 이제는 금융업들이 이제 발표를 예고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나온 데가 지금 이제 하나은행, 그 다음에 신한은행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은행들 뭐 하고 있나요? 지금 빨리 발표해야 되겠죠. 금융지원 상생 방안 나와줬으면 좋겠고요. 자, 일요일 방송이었습니다. 정책자금이 떴어요. 그래서 어제까지 이제는 딱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어제까지 됐고 제가 5일날 이미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정책자금에 대해서 뜬 거 11월 자금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그 정보 보실 분들은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고요. 이제는 또 우리 인사하고 여정가족님들 인사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시간 되신 분들만 이제 보시면 돼요. 오늘 여정가족 만났습니다. 우리 양산도라고 해갖고 그 장어덮밥이세요. 장어덮밥. 양상도 그 공덕점 사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번에 한번 뵀다가 오늘 또 오셨어요. 사무실에 여의도에 오셔갖고 근처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 또 어려움 또 현실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그러니까 저는 이해상충의 문제가 없는 사람이죠. 제가 만약에 여러분과 같은 업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사실 이해상충의 문제가 있겠죠. 그 업종에 대해서 막 얘기할 거 아닙니까? 홍보하고. 그래서 다행히 제가 여러분 뭐 이해상충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편안하게 자영업자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뭐 음식점을 한다 그러면 아마 제가 유튜브나 대외적으로 우리 뭐 자영업자들 음식 하시는 분들 도와줘야 됩니다. 소상공인들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은 네가 그거 하니까 네가 네 입에서 그런 얘기 하지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제 3자 입장에서 말하다 보니까 이해상충의 문제가 없으니까 더 설득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제가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을 만나야지만 또 여러분의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양상도 하시는 우리 음식 장사 하시는 우리 대표님이랑 또 얘기를 나눴는데 굉장히 많은 걸 또 저도 많이 배우게 돼요. 그래서 우리 여정가족님들이 이렇게 소중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제가 여기다가 막 홍보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또 음식 장사 하시는 분들도 저희 또 여정 가족이기 때문에 뭐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뭐 유튜브 밑에다가 막 이렇게 홍보해 달라고 이렇게 우리 여정 가족님들 어느 장사 뭐 한다 이렇게.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또 그 근처에서 똑같은 업을 하고 계시는 여정 가족님이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그분은 괜히 그렇잖아요. 또 제가 어느 한 분만 또 하면은 다 같은 가족인데, 그래서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막 밑에다가 댓글로는 못 달아드리겠고, 이렇게 여정 가족님들이랑 그냥 만나는 것 정도 같이 이렇게 대화하고 이런저런 얘기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대표님하고 오늘 하면서 진짜 자영업자 소상공인 얘기를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요즘에 어렵고 그리고 얼마나 힘든지. 그 다음에 워낙 또 경험이 많으신 대표님이다 보니까 또 프랜차이즈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음식 장사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 듣게 되고 이러면서 저도 하나하나 이렇게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이해하려고 이제 노력을 저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모습들이 저는 정부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봐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이 소상공인분들 직접 만나서 얘기도 듣고 현재 애로사항이 뭔지 들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정가족님 만나 뵈서 너무 반가웠고, 언제든지 여러분 여정가족님들 뭐 초대해 주십시오. 제가 갈 수도 있고 여러분이 올 수도 있고 이러면서 이런 많은 얘기 좀 나눴으면 좋겠고, 다만 이제 제가 주 일을 하다 보니까 제 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유튜브로 돈 버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더 여러분께
더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평일날은 사실 이제 제가 시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토요일만, 오늘 이제 토요일이잖아요. 주간 방송하는 날. 그래서 토요일만 이제 미팅 시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언제든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 또한 제가 또 많이 오늘처럼 많이 배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시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정부 당국자 분들이 또 이렇게 현장에 나가셔서 소상공인분들과 좀 많은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우리 여정가님들 인사하면서 마무리 지을게요. 자, 우리 여정가님들 오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는 토요일이다 보니까 제가 그 정관용의 시사본부 라디오 출연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정방송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제 앞 출연자가 이제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였어요. 그래서 종종 봅니다. 예, 그분이야 저를 모르시겠지만 워낙 뭐 유명하신 분이니까. 근데 저는 이제는 방송하다 보면은 종종 이제 뵈는 분이죠. 얼굴 보는 분인데, 진짜 이 목이 여기까지 좀 나왔었어요. 이렇게 궁금해서. 왜냐면 진짜 한번 이런,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은 이런 어떤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 모셔다 놓고 여기다가 진짜 소상공인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차마 뭐 물어볼 수는 없고, 그 방송국에서 진짜 그러고 싶어요. 이렇게 정치인, 이렇게 영향력 있는 분들 딱 놓고 소상공인 정책 좀 어떻게 생각하냐, 그리고 뭐가 필요할 것 같냐, 정치인들은 왜 이렇게 무관심하냐, 이런 것도 물어보고 싶고, 진짜 그러고 싶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방송국 가서 이준석 전 대표를 그냥 서로 목례하는 정도만, 뭐 서로 사적으로 아는 사람은 아니니까 해서 이렇게 서로 목례하는 정도만 인사를 했지만은, 뭐 정말로 이렇게 다양한 정치인분들 여야 떠나서 그 소급 적용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손실보상 소급 적용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냐, 다들. 진짜 물어보고 답답해요. 저도 답답하다 보니까 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 많이 도와주세요. 여러분께서 도와주셔야 제가 그런 분들 모실 거 아닙니까? 뭐 아직 미미하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그 여정 채널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시고, 제가 영향력이 더 있어서 그런 정치인들 좀 모시고 좀 따끔한 얘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제가 정치 방송이 아니다 보니까 뭐 정치에 대해서는 안 물어보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소상공인 정책에 대해서 물어보겠죠. 정치가 아니라 정책에 대해서. 가장 궁금한 게 그거 아니에요? 소급 적용 도대체 왜 정치인들은 얘기를 안 하느냐, 무슨 도대체 마인드신 거냐, 이런 게 궁금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만큼 여러분께서 사랑해 주셔서 제가 있는 거지만은, 뭐 제가 믿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 여정 가족님들 아닙니까? 안 그런가요? 여정 가족님들을, 여러분이 저를 믿고 저도 여러분을 믿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정 가족이라 부르고 있는 거죠. 자, 오늘도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11월 11일 토요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도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내일도 계속적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희망입니다.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됩니다. 여러분, 되고요. 분명히 좋은 날이 있어요. 제가 오늘 들었던 좋은 얘기 중에서 이제 책을 읽었는데, 저는 우리 기성세대들을 되게 존경합니다. 우리의 아버님 세대, 저보다 아버님 세대 되게 존경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아마 그 나이대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민주화를 이루셨고, 그 다음에 산업화를 이루셨잖아요. 저희 아버님도 월남전 갔다 오셨고요. 정말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정말로 없이 살았잖아요. 우리 선배님들, 우리 부모님 나이대가. 그러니까 되게 존경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우리 부모님들 다 존경합니다. 정말 무에서 유를 이끄신 분들이 지금의 시니어 분들이시거든요. 정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공감하시죠? 여러분 이 방송 보신 중에서 아마 머리가 희끗희끗하시고 60대, 70대들 되게 많으실 수도 있어요. 물론 50대도 계시겠죠. 정말로 우리나라의 산업화를 이끄신 분들입니다. 충분히 존경받을 만하고요. 그런 분들이 이제는 계시는데,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 오늘 읽었던 책 중에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전후 세대, 그러니까 전쟁 고아에게 진짜 그랬대요. 전쟁 고아들이 이제 잠을 못 잤대요, 예전에. 그래서 왜 잠을 못 자나 이렇게 봤더니 불안한 거죠, 마음이. 그러니까 내일이 두렵고 미래가 불투명하다 보니까 불안하다 보니까 진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그 전쟁 고아에게 1달러를 주어줬더니 바로 잠들더랍니다. 예. 왜? 1달러가 그 전쟁 고아들한테 엄청난 그게 내일을 대비할 수 있고, 내가 그 1달러를 가지고, 좀 1달러, 그 당시 1달러 뭐 컸을 수 있죠. 전쟁 후니까. 근데 이제 달러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정말 줬더니 잠을 잘 자더래요. 그 미래에 대한 뭔가 희망을 품게 된다는 거죠. 불안하면 잠도 안 오잖아요. 지금의 소상공인 분들의 마음이 그 불안함을 갖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희망을 품어야 되는데 지금의 모든 분들을 본다 그러면 희망을 품을 수 없는 구조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희망을 저는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채널이요, 뭐 크게 영향이 있지도 않아요. 물론 많이 좋아해 주시지만은 저는 막 구독자 끌려고 아니면 막 뭐 영상 많이 뭐 조회수 끌려고 그러지 않잖아요.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힘내십시오. 그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희망을 우리는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될 거예요. 희망만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분명히 잘 될 겁니다. 여러분, 잘 되실 수 있는 존재고요. 충분히 여러분 잘 될 겁니다. 예.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희망을 꿈꾸고 분명히 좋은 정책들도 나올 거고 분명히 좋은 환경들이 이제 만들어질 거다. 여러분, 경제 얘기 잠깐 해볼까요? 제가 뭐 경제 평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좀 희망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 어려워요. 그래서 경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미국 경기가 어려워질 거예요, 내년도. 그러면요, 경기 부양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예. 경기 부양을 이제 나설 수밖에 없는 구조로 저는 갈 거라고 봐요. 왜? 경기가 이제 하강 국면에 가다 보면, 침체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는 하강 국면으로 계속적으로 가다 보면은요, 결국에는 미국은 경기 부양 나갈 거고 우리나라도 거기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군요. 물론 지금 뭐 재정 준칙이다 해서 재정을 좀 아끼고 있지만은 저는 분명히 경기 부양에 나설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시고 우리 희망을 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게 지원금인가요?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게 뭐 지원해 주세요, 이거 아니잖아요. 장사 열심히 해서 우리가 장사로 돈 벌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경기가 좋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좀만 있으시면요, 정말로 경기가 분명히 좋아질 거다. 우리 희망을 좀 품어보고 여러분 분명히 더 좋은 일이 있을 거고 여러분 분명히 부자가 되실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과거에 우리가 그런 광고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이런 광고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그렇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힘내시고요. 제가 항상 옆에서 또한 곁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고 제가 지금 또 방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과 저하고는 끈끈한 관계예요. 오늘 오셨던 우리 대표님하고도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보통 인연이 아니다.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도 오늘 좀 얘기가 길어지네요. 저 많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제가 여러분께 그 불안함을 없앨 수 있는 존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해봐요.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에게 내가 좀만 더 열심히 해서 도움을 더 드리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 누군가는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여러분과 늘 함께하는 여정이 되도록 더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인사하면서 마무리 지을게요. 자,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요,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말대로 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